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잠깐 한번 또 해보자. 장로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저 경주 촌놈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3대 5대입니다. 5대 그리고 또 골 때리는 고신측 교단에서 맞습니다. 이야 그래 고신측 교단에서 이렇게 장로까지 딸리가 참 보통 고생한 게 아니에요. 고생하셨는데 장로님이 육군사관학교 나오셨죠. 예, 몇 기입니까? 32기입니다. 그 어려운 별을 3개 따셨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이야. 근데 뒤에 질문부터 먼저 하면 별 4개를 따야 되는데 왜 1개를 덜 땄습니까? 뭐 제가 그까지니까 하나님 패스에 통과하지 못했죠. 아니 그게 아니고 주일날 저녁에 여기서 간증하는 데 들어보니까 1개 남은 별은 교회 와서 딸라고 남겨놨다고. 예. 근데 장로님을 왜 모셨냐면 장로님이 연합사 예. 주한미군 연합사 거기서 근무하셨죠. 연합사 예, 대령 때도 근무하고 대형 때도 하시고 투스타 때도 투스타 때도 작전 참모 차장을 했습니다. 연합사에 작계를 만드는 걸 했습니다. 미군들하고 같이. 예. 이야, 근데 왜 장로님 오늘 모셨냐면, 자, 6.25 전쟁을 끝내자는 거지. 이제.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럼 이것이 곧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얘기고, 그리고 전쟁 없이 통일한다, 연방제로. 이게 사기라고 이제 내가 계속 말하는데, 사기 맞아요, 그 말이? 그럼요. 예. 사기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구해온 휴전협정 그거 다시 한번 보셔주세요. 자 보세요. 이게 휴전협정의 사인입니다. 휴전협정이 4개국 북한하고 중국 미국하고 한국인데 여기에는 김일성이가 사인을 했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미국 했고 여기 팽백행가 뭐 중국 놈이 했는데 여기 이승만의 사인은 있어 없어요? 왜 이승만이 사인을 안 했느냐? 왜 이승만이 휴전협정을 반대했느냐? 안 했어. 다른 사람 보내고 안 했어. 왜 했냐냐? 여기에 사인을 하면 전쟁하던 미군이 자기 나라로 간다 이거예요. 가면 북한 애들이 다시 내려와 안 내려와? 이승만은 천재인 거야, 천재. 그래서 이승만이 미군을 잡아놓으려고 사인을 안 한 것 때문에 그때 붙잡혀있던 미군이 지금까지도 붙잡혀있거든요. 미군이 만약에 갔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직방 망해버려요. 해설 한번 부탁합니다. 해설. 미군이 가면 직방 대한민국 없어요. 이 박사님이 네. 계속 말씀하시는데 조금 군사적인 의미에서 제가 첨언을 하면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함으로써 가지는 가치가 사실은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가치에서 가치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가장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이 된 나라 미군이 주둔을 많이 한 나라 순으로 거의 됐습니다.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두 번째가 독일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입니다. 네 번째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영국입니다. 자, 그러면 전부 2차 세계대전 때에 전쟁을 겪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전쟁을 겪었다는 것은 자기 나라에도 폐허가 되고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희생이 되고 그런 피해를 데미지를 입었던 국가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세계 탑 6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미군의 존재가 뭐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우리나라 한미 동맹 마찬가지입니다. 미일 동맹, 미군의 존재는 군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전쟁이 없어야 안심하고 경제 개발을 합니다. 미군들이 안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사 안보에 투입할 돈들을 경제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이충근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영국이 유럽 연맹에서 탈퇴해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아마 어제 신문 방송 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세계 최강 국가도 미국마저도 안보를 본인 스스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이 동맹이라는 것은 피하 간에 동맹을 맺는 양국 간에 서로 이익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 주한미군 최초에는 뭐 3만 8천 명 정도, 그 6.25 때는 50년만까지 갔지만은 미군이 없었다면은 사실 지금의 우리나라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왜? 전쟁을 억제했습니다. 미군이 없었으면은 뭐 70년대까지는 북한하고 우리고 군사력으로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가 기밀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러시아, 뭐 북한 다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해제가 되는 걸 보면은 그때 정말 절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 있고, 북한의 김일성이나 또는 러시아의 소련의 스탈린,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지금 전부지에 차츰차츰 해제되면서 공개가 되는데, 그걸 보면은 정말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또 그 주한미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통찰력을 가진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미국이 지금 요 휴전협정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떠나가면 우리가 단독으로라도 북한에 북진하겠다. 그렇지. 이거를 가지고 미군을 떠나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리고 휴전협정을 하는 조건으로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까지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쓴 게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것은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제일 큰 것은 전쟁 억제죠. 예,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다. 5.18 때 김일성이가 내려오려고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주한미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그냥 사실입니다. 근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이 필요한 건데, 저는 뭐 광화문 나가면은 그 미군 대사관 옆에 일부 무리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쌍욕을 하면서 미국을 욕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은 언젠가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잡아둬야 됩니다. 왜 우리가 미군을 잡아놓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데 왜 갑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은 운동권 정부들, 좌파 정부들이 한미 동맹에 상처를 주고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네. 자, 그 군사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북한하고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합쳐서 전쟁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최소한
한두 달 전부터 위기가 성능 고조되면은 미군들이 어떻게 정강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H아워 딱 시작이 되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떠하는 것을 저는 거의 뭐 연합사 참모했으니까. 시간 단위로 시간 다 단위로. 들어 있습니다. 시간 다 단위로. 말씀 못 드리지만은 무조건 이깁니다. 아까 이충건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전쟁에서 질 염려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독일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주요한 전투를 진 적이 없습니다. 왜 졌느냐? 독일은 병력도 피해를 보면은 나중에는 20대 징집했다가 나중에 70대까지 징집을 했습니다. 세상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가 파괴되고 포탄을 쏘고 나면은 이걸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에서 못 따라간 겁니다. 정말 독일의 장군들, 독일의 장교들, 부사관들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진 이유는 1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고 2차 세계대전도 여기는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미국을 잘못 건드린 거죠. 미국은 뭐 그때 저는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 게 현재의 미국은 뭐 전쟁을 거의 걱정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서 평시에 경제체제, 군수체제를 전시로 바꿀 수 있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훨씬 못하다고 봅니다. 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한 이유는 전쟁이 24시간 중에 1초라도 이제까지 2차 세계대전 후에 단 한 번이라도 미군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실전에 강한 겁니다. 실전에.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같이 붙어 다니면 그 친구는 공부 잘합니다. 논팽이하고 다니면 그 친구는 논팽이가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한국군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정보 작전은 뭐 지금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단독으로도 잘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경험이 베트남전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사, 군수, 동원 면에서 이거는 우리끼리 한 건데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함께 있을 때, 주한미군이 있을 때 전쟁은 제가 보기에는 못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만 남았다. 지금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위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 뭐 하루를 다퉈서 선진국에서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맞죠. 북한은 물론 망하지만은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다시 복구하는데 2-30년 걸립니다. 맞아요. 그 군사 기밀이라서 내가 민감한 거는 안 물어볼게요. 비밀 누설하면 안 되니까. 요 정도는 하나만 좀 보려. 지금 주일 미군 있잖아요. 미군. 전쟁 나면 일본에 와 있는 미군이 사실 일본 때문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전쟁 나면 한국에 투입하려고 이미 벌써 한국 전역에서 절반 가까이 와 있는데 일본 있는 그 무기 주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 걸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 만에 한국으로 투입됩니까? 그 비밀인데 그. 그거는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저는 제가 자이툰 부대를 제가 원서타 때 미국하고 회담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보냈습니다. 한 3,000명 보내는데 미국 갔다 와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고 준비를 해서 보내는데 거의 3-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은 6.25 때 미군이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자, 주일 미군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미군이 주둔하는 기주 중에 가장 큽니다.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육군까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옛날하고 달라서 물론 육군은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뭐 미국 육군이 그렇게 크게 정원될 그 염려도 없지만은 해공군은 사실은 거기서 있든지 괌에서 있든지 별 그게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자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느냐 단순한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거는 김일성이 때부터 한 겁니다. 자주 하자, 자주 하자. 여러분 제일 북한이 좋아하는 일 자주입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지금 김정은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일단 말씀하셨지만은 종전협정, 평화협정 되면은 유엔군이 여기 있을 가능성이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기지, 후방 군사기지가 일본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유엔군이 철수한다 그러면은 뭐 미군만 있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안보리에서 소련과 중공이 거부하면은 뭐 6.25 때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소련이 안보리에 참석 못 해가지고 통과가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을 걸립니다. 이제는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은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됩니다. 바로 들어온다는 것은 군사력도 들어오는 것이지만은 병참, 후방 모든 기지가 일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지리도 못해요. 통찰력을 가진 지도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협정, 정전협정 주장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북한 지령받는 놈들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간첩. 바보들입니다. 멍청이들입니다. 간첩이에요. 그쪽에 선동해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니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왜 포기하고 우리끼리 합니까? 근데 장로님 왜 윤미향이가 예. 지소미아를 가지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원수 만들려고 왜 그 계지를 떨어요? 일본하고 예. 우리나라하고 적대국을 만들려고 윤미향이가. 자, 여러분 일본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와 함께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보 파트너, 경제 파트너가 될 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너무 과거에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가 된 것도 물론 그 사람들의 잘못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맞아.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그런 거예요. 맞아. 우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감정만 가지고 할 필요 없이 지금은 같이 나가야 될 파트너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가 안 되는 데가 일본 아닙니까? 맞아요. 저도 뭐 일본 단기 전도 여행 많이 가는데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하고의 관계는 정말 지금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저는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은 일본을 이제 친구로 생각합니다. 친구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기억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젊은이들이 앞을 내다보는 미래에 대한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를 경험하시고 6.25를 경험한 우리 어른들 이런 경험을 잘 이야기하고 자녀, 손주들한테 잘 이야기해야 나라가 빨리 발전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로님은 자유톤 부대. 예. 이야, 그 자유톤 부대 한국 군대가 어디에 가 있었나요?
어느 나라? 아르빌에 가 있습니다. 어디요? 이라크가 18개 주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제일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이슬람 수니파, 어. 시아파가 각각 있는 주가 있고 네. 시아 수니가 이렇게 혼성되어 있는 데가 네. 바그다드 주거든. 그때요. 그런데, 예. 몇 명 갔어요? 우리나라 한국 군대. 우리가 제가 있을 때는 3,000명 조금 넘었습니다. 야, 월남전 이후에 제일 많이 갔네. 예. 근데 그때 갈 때 정부가 어느 정부였어요? 노무현. 노무현 정부죠. 그 노무현 착한 사람이야. 그래. 노무현 저 진짜. 노무현은 문재인이나 이재명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우파로 나왔다 그래요. 노무현을. 뭐 다른 건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또 그때 자이툰 가기 전에도 네. 합참에 있었기 때문에 NSC라고 있습니다. 아하, 맞아.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회의를 했는데 네. 그래도 정말 노무현 정부는 네. 마지막에 우리가 만약에 이라크의 파병을 끝내 거부했다면은 저는 한미 동맹에도 상당한 끝나버렸지. 위협이 있었다고 봅니다. 끝나버렸지. 그래서 노무현을 내가 분석해 보니까 좌파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전향하고 우파로 나와가지고 노사모한테도 버림당했거든. 나중에 대통령 말기 때 노사모가요 막 문재인을 노무현을 욕하고 했는데 장로님 거기 가서 안 무서웠어요, 솔직히. 이슬람 나라에서. 이거 제가 나중에 간증하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간증하면서. 하나님이요. 제가 처음 가서 미국한테 회담을 하고 할 때는 네. 다른 지역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딱 그 결과를 하고 왔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 2개월 만에 우리 파병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데는 이 테러 세력들이 전부 쫓겨와 가지고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겁니다. 이야. 그런데 그러니까 미군들이 우리가 가려면은 헬기 또 전차 탱크가 가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바꾸었습니다. 아니 사모님 권사님이 가지 말라고 막 안 울었어요. 아이고, 안 여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뭐 그런데 됐어. 이 간증은 짧은 시간에 안 되니까 저녁으로 이제 우리 장로님 간증을 하니까 많이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존재를 세상에 이렇게 묵혀두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장로님을 국회로 보내서 국방부 장관 내지는 통일부 장관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힘차게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장로님 마음대로 못 살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무조건. 할렐루야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되냐면, 이런 기라성 같은 각 분야의 전문가 왜 모여야 되냐, 이게 대한민국이 우리가 강화문 운동을 해서 정권을 바꾸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다 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요즘 헌금하려도 헌금도 안 해요. 왜? 아니 뭐 다 됐는데 뭐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 되니까. 응?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절반이 사기를 당해 있다고.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자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야. 이게 그대로 살아있다고요. 계속 지금 또 문재인이가 뒤에서 불을 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광주 사태가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어디서? 광화문에서 일어난다니까. 이번에 광주 사태가 가면서 일어나면 최소한 내가 볼 때 10만 명은 죽을 것 같아. 양쪽이 다.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나라를 북한한테 갖다 바칠 수 있어요? 목숨 걸고 싸우지 광화문에서. 이번에 일어날 내전은요 북한하고 내전이 아니니까 지금 저기에 저쪽에 싸우는 거 우크라이나 사태 다음 이 한국이라고. 한국 안에서 내전이 일어난다니까요.
1414만 표대, 1440만 표대 이 내란이 가문 광장에서 일어난다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쟁 없이 통일하는 것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3.1절 날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 국민 여러분, 3.1절에 가문에 안 나오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살지 마세요. 정광훈 목사가 쓸데없이 뭐 내가 3번 깜방 갔다 온지 합니까? 이번에도 어제 그저께 내가 1년 반 징역을 또 받았어. 집행유예로. 목사가 목회만 하면 되지 내가 뭐 할 일 없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왜? 뻔해요, 뻔해. 나는 선지자라고, 선지자. 선지자는 지나간 얘기를 해석하는 게 선지자가 아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선지자예요. 두고 보세요. 정광훈 목사 말 안 들으면 반드시 가문광장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1614만 대, 1640만 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가 막고 그야말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하려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군을 보강해야 되고, 전쟁 없이 통일하려면 3.1절 날 강화문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로 듣고 있는 모든 유튜브 성도들, 지금 우리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최소한 50만 명이 듣는데, 한 주일 안에 이걸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비상을 걸어서 50만 명이 10사람씩만 데려와도 500만이라고. 500만. 여기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신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100명 이상 데리고 와야 돼요. 아멘. 3사람밖에 안 해요. 아멘 안 하면 계속 내가 안 마치고 계속 끌고 가. 그냥 저녁 예배까지 계속 할래요. 100명씩 데려올래, 안 데려올래? 확실해요? 확실해요? 유튜브로 설교 듣는 분들도 전부 100명씩 총동원해서 3.1절 날 끝내자고. 완전히 제압해야 돼. 이제 적들이, 좌파 애들이, 주사파 애들이, 야, 이제 틀렸다. 강화문 때문에 틀렸다. 아멘. 그리고 200석 국회의원을 3.1절 날 끝장내자고. 200석 이건 다 된 거다 이거요. 동의하십니까?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